1600명의 마을에서 약 14년간 300명을 죽인 살인 집단.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들을 죽인 살인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14년간 잡히지 않았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14년, 헝가리 나지레부. 전쟁에 끌려갔던 남자들이 1명, 2명 조금씩 마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남편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아내들. 이들에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14년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수가 1600명의 마을에서 노동을 도맡아야 할 남자들 중심으로 이상한 전염병 같은 것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홀리버였습니다. 당시 인구 1600명의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이 마을에는 전문적인 의사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나지레부는 199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없었기에 조산사였던 줄리아 파제카스가 의사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파제카스가 환자가 생기면 의사를 대신해 응급조치와 진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홀리버는 몸 상태가 이상해져 부인과 함께 이 조산사 파제카스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진찰을 받지 못한 탓인가 홀리버는 결국 얼마 안 가 사망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홀리버를 시작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들이 차례차례 원인 모를 이유로 죽게 됩니다. 눈에 띄는 외상도 없었기에 왜 죽었는지 원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성들은 사고사나 병사로 처리되었죠. 혹시 남자들에게만 옮기는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일까 추측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들만 죽다가 어느 순간부터 드물게 여자들도 아이들도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인구 1600명의 마을에서 사망자가 200명이 넘기 시작하자 경찰도 이상하다 생각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경찰의 분석 결과 사망자는 노인보다도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 세대가 많다는 점. 만약 병이었다면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더 빨리 죽었을 텐데. 이상한 점만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던 줄리아 파제카스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조사했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인 홀리버가 죽은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사망자는 300명이 넘기 시작합니다. 왜 죽는지 원인조차 몰랐던 헝가리 경찰은 답답할 뿐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경찰 앞에 드디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도착합니다. 익명으로 된 한 통의 편지. 마을의 불가사의한 죽음은 독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본 소장은 미심쩍었지만 죽은 남성들의 무덤을 전부 파헤쳐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의 왕이라 불리는 비소가 검출된 것이죠. 이 익명의 편지는 독살이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첫 번째 희생자인 홀리버의 아내. 경찰은 홀리버의 부인에게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물었습니다. 의외로 홀리버의 부인은 시원스럽게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죽인 것은 남편뿐,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 홀리버 부인은 자기 말고도 사람을 죽인 몇 명을 고발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38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살인의 맛이 들린 아내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와 거슬리는 이웃까지 죽였던 것, 그리고 재산을 목적으로 친척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방해된다고 죽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머지 26명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결과 8명이 교수형, 7명이 종신형, 나머지도 여러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교수형이 결정된 8명은
본보기로 죽고 나서도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자들은 왜 남자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어떻게 비소를 사용하여 남자들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나지레브의 마을 끝자락에 유럽 연합군 포로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헝가리 나지레브는 연합군 포로를 수용하기에 너무 이상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럽 연합군 포로들은 자유가 없는 생활에 지루해하고 있었고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매우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포로 남자와 남편을 보낸 여자들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자 한 명에게 남자 두세 명의 애인이 생겨버립니다. 당시 헝가리 여자들은 10대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끼리 정하는 신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혼이 대다수였습니다. 게다가 남존 여비 사상이 심했던 나라여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게 헝가리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죠. 그렇지만 나지레브의 포로들은 이런 헝가리인들과 다르게 여자들에게 신사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대우를 받는 행복함을 알게 된 여성들은 가지고 있던 아내는 남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고정관념이 박살나버립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박살나버린 여성들이 남편들이 마을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들은 돌아오자마자 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편은 원래부터 폭력적이었으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려 이러한 폭력은 과거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성들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이런 가부장적인 삶에서 빠져나갈 희망조차 없는 여자들, 이에 적응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생겨버립니다. 물론 적응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조산사 줄리아 파제카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파제카스는 벌레를 잡는 끈끈이를 끓이면 잔유물로 비소가 남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소를 과다 섭취하면 사람은 죽게 되죠. 파제카스는 남편들에게 이 비소를 먹이는 건 어떻냐 라는 조언을 해주고 여자들은 이 비소를 남편이 먹는 와인, 음식물에 섞여 먹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도 사는데 자신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은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런 여자들은 이런 존재들을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진 50명이 되었으며 자기를 엔젤 메이커라고 칭하며 암살 조직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파제카스는 전부 의문사, 사고사로만 처리하고 경찰에게도 비협조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한 명의 여성이 다른 여성의 어머니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게 되면서 이에 분노한 여성이 경찰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후 이들에게는 교수형, 종신형들의 벌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 파제카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성들은 경찰 신문에서 살인 방법을 파제카스에게 들었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파제카스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알려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파제카스를 석방시킵니다. 이때 파제카스는 자신이 방법을 알려준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경찰은 파제카스를 미행하기 위해서 풀어준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나머지 살인범들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살인범이 잡히고 정리되었을 때 경찰은 파제카스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파제카스는 이를 거부하고 비소를 마셔 자살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에서 도망친 여성 파제카스였습니다. 여담으로 파제카스가 나지레브에 도착한 것은 19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파제카스의 남편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파제카스의 남편은 파제카스가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1920년대 나지레브는 살인 지역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헝가리의 엔젤 메이커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무서움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고 변화하는 현대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